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0일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오네요. 어제는 조금 많이 오고 오늘은 이제 가랑비 같이 조금씩 오네요.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한 500평 되는 M26 이중대모 사과나무 밭이에요. 올해 11년 차고, 그리고 이제 식재거리는 2m로, 제식거리는 2m로 하고, 이제 밭이 좀 반듯한 밭이 아니라 가지고, 여기는 이제 SS기로 약을 못 치고 제가 손으로 치는 그런 이제 사과밭이에요. 11년 차, 이 밭을 제가 한 3, 4일 만에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6년 차 사과나무 이제 적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밭은 항상 제일 늦게 하는 그런 이제 사과밭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수요일 날 돌아오는 이제 14일 날 이제 적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척가 상태는 그냥 한 점수로 따지면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재거리를 이중 대목을 2m가 저는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중 대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작은 묘, M26 작은 묘도 2m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기술이 되면, 경험이 있고 하면 1m 50, 요 정도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좀 강하게 편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2m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해야지, 요즘 제일 문제가 꽃이 안 오고 착과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최근 이제 앞으로 올해까지 따지면 한 3년 동안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꽃눈이 안 오고 꽃이 안 오고 수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워낙 다양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왜 꽃이 안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워낙 여러 가지인데, 주제별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도에는 좀 관찰력 있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식재거리가 1m 50이나 2m나 초밀식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결과지, 그러니까 결과모지를 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 주간에서 나온 척지를 수평 유인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밭은 저도 11년 전에 경험이 전혀 없을 때, 정말 초보일 때 이제 조성한 그런 사과밭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척지 유인을 하면은 좋다는 거는 알았기 때문에 척지 유인은 다 된 거예요, 수평이. 그러면은 척지에서 나오면은 이제 식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결과모지라고 해요. 이렇게 결과모지. 여기가 결과모지가 되게 이제 늘어진 형태잖아요. 그러고 결과모지에서 나온 가지를 이제 결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지에서 이렇게 이제 사과가 달리는 건데, 식재거리가 1.5m나 2m 이 정도 되면은 되도록이면 가지, 그러니까 자르는 행위, 뭐 절단 행위라고 하는데요. 겨울 전정 때는 뭐 도장지성, 하늘로 솟은 거, 그러니까 척지가 이렇게 오면은 위로 솟은 가지, 그런 것만 없애주고, 훑어도 되고 없애주, 뭐 생육 중에는 훑는 게 좋고, 이렇게 그냥 찢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위에서는 다시는 안 나오고 잘 아물어요, 이게. 그래서 생육 중에는 가위질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영구적으로 없앨 때는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한 가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나온 가지, 이 결과모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여기에 결과모지에 사과가 다 달리기 때문에 결과모지가 중요해요. 그래, 결과모지에 모지를 사용 안 하고 식재거리가 가까우면은 척지에서 바로 결과지가 나오는데, 이중대목이나 이런 나무들은 그렇게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세가 세기 때문에 결과모지를 가고 결과지를 가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중대목이나
M26 작은 묘 같은 경우도 토양이 이제 좀 양분이 많은 그런 토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모지를 받고 결과모지에서 양쪽으로 또 막 결과지가 나오게끔 이제 내년에 이런 게 이제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한 결과모지에도 뭐 한 5개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5개 이상을 착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끝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작년에 이제 달린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에 워낙 과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달 필요가 없겠죠. 제일 작기 때문에 너무 늘어져서.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수확을 하고 겨울 전정할 때 절단 전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모지가 무제한으로 밑으로 계속 늘어지면 밑에 척지들하고 간섭이 생기고 햇빛이 안 들어가고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모지가 있으면 겨울 전정할 때 너무 길다, 이게 척지에서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절단 전정을 해야 되는데, 왜 절단 전정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결과모지나 결과지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가지로 교환을 해줘야 사과가 품질이 좋아요. 이런 가지, 결과모지 같은 가지들이 오래 묵은 데다 계속 착과를 시키면은 품질이 안 좋아요. 사과나무도 11년 차, 15년 차 이렇게 자꾸 수영이 길게 가면 갈수록 늙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젊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결과모지가 있으면 겨울에 절단 전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지가 위에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 정도를 겨울 전정 때 수확하고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결과모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단축을 하고 싶으면 이 정도에서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지를 결과모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늘어지게. 그러면은 또 이 가지 같이 몇 년 지나면 여기서 결과지가 나와서 이런 이제 결과모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과모지가 나오면은 사과가 결과모지에서 결과지에 또 다 이렇게 사과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절단 전정을 하고 새로운 가지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가지를 하나 두고 여기서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가지를 결과모지로 사용하고, 그래서 결과모지를 자꾸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교체를 해줘야지 이제 젊은 가지에서 사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데 보면은 과대지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과대지가 이제 이게 결과모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수확하고 내년에 여기 꽃눈이 안 생기면 이게 결과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모지에서도 사과가 4개, 5개, 뭐 6개도 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는 거예요. 후지 같은 경우는 뭐 식재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결과모지 개념으로 해야 되고, 이제 한번 수확을 하고는 이 정도에서 또 절단 전정을 겨울에 해서 이 가지를 내년에 키워서 또 사과가 달리면 늘어지기 때문에 젊은 결과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과가 품질이 좋아요. 너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식재거리가 뭐 가까우면은 바로 여기서 사과를 착과시키지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식재거리가 있으면 이런 거를 늘어뜨리면 왜 좋은가 하면은 가지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서면은 이게 절대 꽃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양분이 서 있는 가지로 질소 성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신초는 1, 2년만 되면 엄청 굵어지면서 도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걸 갖다가 뭐 유인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정도로 손이 가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과 농사를 좀 많이 짓다 보면은 그렇게 가지가 않고,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척지 여기만 유인을 하지, 이 클리버로 다른 유인은 결과모지나 결과지 유인은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온 가지 이런 것만 겨울에 살리고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없애주고 밑에 완전 배바지 없애주면은 자동으로 요런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가지를 이제 늘어뜨리면 이렇게 결과모지가 돼서 한 결과모지에 사과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긴 결과모지인데 이렇게 척지에서 나온 결과모지가 아주 길잖아요. 근데 여기 공간이 워낙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결과모지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모지에도 최소한 5개 정도는 착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작년에 자란 가지기 때문에 요 끝에는 올해 착과를 안 시킬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여기는 착과를 시키고 요 위에만 이제 착과를 시켜서 수확을 하면은 내년에 여기서 또 결과모지가 아니고 과대지 여기에 또 꽃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요런 거는 금방 멎을 것 같네요. 정말 좋은 꽃눈은 5월 달에 멎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5월 달, 6월 달에 멎느냐 안 멎느냐는 어떻게 나무 시비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세가 강하면은 5월 달에 꽃눈이 멎지가 않아요. 꽃눈이 멎는다는 거는 이 신초가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딱 멎는 거예요. 거기 꽃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에너지가 세면은 이게 신초가 계속 자라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꽃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가 수세가 세면 내년에 꽃눈이 안 와서 내년에 과일을 많이 착과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세 판단을 잘 해가지고 수세가 약하면은 뭐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수세가 강하면은 반대로 나무가 자라지 않게끔 유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 비비풀을 칠 수가 있고 또 질소하고 기량작용 서로 반대되는 역할하는 가리를 시비할 수도 있고 연면 시비할 수도 있고 뿌리 절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제가 워낙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상단에는 많이 착과를 안 시켜요. 항상 얘기하지만 남는 에너지는 저 위로 빠지게끔 올해 지금 깔끔해 보이지만 가을 되면 저기 도장지가 한 1m짜리 긴 도장지가 저 위에 보면은 한 5개나 뭐 어떨 많은 거는 막 몇 개, 5개, 6개도 있고 적은 나무는 뭐 한 2개, 3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를 수평 유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남는 양분이 가는 것보다는 저 위로 이제 도장지가 세워져요. 그러면 겨울 전정 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 유인을 해 놓으면은 양분이 질소 성분 이런 거는 신초를 키우기 위해서 저 정부세성 때문에 위로 가고 양분이 이 수평으로 유인을 하면은 질소 성분이 수평으로 유인한 곳으로는 많이 가지 않아요. 많이 가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신초가 끝이 멎는 거예요. 근데 유인을 안 해놓고 이게 척지가 직립이 돼 있으면은 양분이 이렇게 척지가 수평으로 돼 있지 않으면은 양분이 질소 성분이 만약에 가도할 때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질소 성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내년에 꽃눈이 멎어야 될 게 다 도장지로 해서 막 30cm, 40cm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결과지는 못 쓰는 결과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뭐 저는 식재거래가 있으니까 결과모지 개념인데 길지가 않아야 돼요. 특히 이제 식재거리를 이제 밀식으로 한다든지 다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은 다축이나 뭐 밀식이나 이런 거는 나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시작을 하면은 많이 실패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꽃눈이 안 오지? 그거는 냉해를 입었다든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이상은 다 가원주 책임이에요. 뭐 냉해라든지 그런 거는 하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꽃눈이 그냥 안 오는 거는 질소 성분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장지성으로 계속 늦게 가을까지 계속 신초가 멎지가 않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내년에 꽃눈이 안 오는 거예요. 나무는 보기가 좋겠죠. 싱싱하고 막 푸르고 건강해 보이고 그렇지만 꽃눈이 멎어야 되는데 이런 신초들이 5월 달에는 멎으면은 5월 달에 멎는 신초
꽃눈이 제일 좋은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이렇게 맺으면 언뜻 보기에는 꽃눈 같아요. 그런데 봄에 어떤 말을 하냐면 꽃눈인 줄 알고 전정을 했는데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빨리 맺은 꽃눈이 아니고 늦게 맺은 그런 꽃눈인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잎눈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5월 달에 이게 맺으면은 수세가 안정이 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과일을 키우고 남는 양분을 내년을 위해서 나무들이 이 꽃눈 끝에다가 양분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도톰하게. 그래야지 그게 좋은 꽃눈이 되는 거지, 늦게까지 신초가 자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제가 너무 강조해 가지고 수세를 또 너무 약하게 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세가 너무 약하게 과일은 많이 착과를 시켰는데 양분이 부족하면은 잎수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런데 꼭 이렇게 수정이 됐다 해서 여기에 사과를 다 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양분이 부족해서 이런 꽃눈을 충실하게 못 만들겠죠. 그러고 하나, 둘, 셋, 초보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만 사과를 달아요. 여기가 정화예요. 끝이기 때문에 과일이 지금 크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거는 이거는 에카예요. 에카 이런 거는. 그래서 적구할 때 이런 에카는 저는 다 따내요. 이거를. 그래야지 여기서 내년에 꽃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 그러고 달아봐야 이거는 양분이, 이거는 좋은 과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액화성 과일은 과실은 다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액화 따낸 과일에서 꽃눈이 되는 거예요. 벌써 멎었네요 이거는. 근데 요런 거, 그러니까 내년에 아주 좋은 꽃눈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이제 너무 욕심도 부리면 안 되고,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후지 같은 경우는, 후지는 수세가 원칙적으로 강해요. 시나노골드나 아리수나 이런 거, 홍로 계열, 이런 계열은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워낙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퇴비를 많이 하고 뭐 비료를 좀 많이 해도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이 후지라는 품종은 수세가 대체적으로 세요. 그래서 퇴비를 안 하고 거름을 안 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보다는 너무 이것저것 뭐 좋다고 하니까 뭐 또 연면 시비하고 뭐 또 토양에 시비하고 과도한 영양분을 공급했을 때는 이게 꽃눈이 제대로 멋지가 않아요. 그래서 NPK, 칼슘, 마그네슘, 이런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공급을 해야 돼요. 질소 성분이 가하면은 신초는 잘 자라지만 또 인산이나 가리나 이런 거하고 가리나 인산이나 이런 거는 또 꽃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가리나 이런 거는 질소 성분은 신초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요소 성분, 질소 성분이 많이 공급하려면은 인산이나 가리나 이런 꽃눈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비료 성분을 방해해요. 흡수를 방해해요. 칼슘도 그러니까 질소 성분이 신초만 자라게 하는 게 질소 성분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질소 성분이 많으면은 신초가 계속 자라기만 하지 내년 꽃눈을 먹게 한다든지 좋은 꽃눈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비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세가 어느 정도 센데 요소를 연면 시비한다든지 아니면 요소를 뭐 토양에 준다든지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약을 나무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는 모르면 안 주는 게 좋아요. 비료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줘도 농사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물만 잘 줘도. 칼슘제, 마그네슘, 가리, NK 비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사과가 굵지가 않을 뿐이지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것저것 모르면서 이것저것 주는 것보다는, 비료 공급하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게. 그래서 수세가 약하면은 무조건 부산은 꽃눈이 잘 와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저도 이제 5년, 6년 차, 11년 차는 잘 됐는데
5년차하고 이제 5년차 홍로 계열 그거 하고는 저도 냉해를 입어가지고, 근데 냉해 입는 거는 냉해 방지제 그런 걸 아무리 쳐도 영하 몇 도까지 꽃이 필 때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면은 그거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경감을 시켜준다는 뜻이지, 그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원주의 잘못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인데 냉해도 안 있고 했는데 꽃눈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과원주 책임이에요. 시비관리를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정을 잘못했다든지 유인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절단 전정하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유인이에요. 유인이 제일 좋아요. 유인을 하나를 하면은 과일이 여러 개 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절단 전정을 하면은 반발이 강해가지고 멀쩡하게 꽃눈이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를 가지를 뚝 자르면은 이 끝으로 갈 신초들이, 아니면 저 최상단에 도장지성으로 빠져야 될 과일들이, 그 양분들이 뚝 자르면은 요 맞으려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거기를 뚝 잘라버리면 이게 2차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중해나 이럴 때 나무 수세가 세고 좀 너무 복잡하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과일이 많이 달리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절단 전정이라는 거는 정말 유목 때, 특히 유목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올해 냉해 피해를 입고 두 밭은 착가 수가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게 하고 했는데, 그럴 때가 정말 제일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하면 전국적으로 올해도 냉해 피해나 아니면은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잘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건데 모르는 분들, 생소한 분들, 농사, 식물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은 정말 어려운 게 농사예요. 왜 그런가 하면 농약을 잘 치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정을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인을 잘한다 해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비료 시비하는 것도 어떤 양분이, 이 나무를 딱 봤을 때 이 나무는 지금 신초를 보니까 질소 성분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질소만 딱 밑에다가 한두 주먹 딱 줘야 되고, 아니면은 저 나무는 잎만 봐도 알아야 돼요. 이 나무는 수세가 너무 세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줘야 되고, 차라리 가리를 준다든지 인산을 준다든지 이래서 약간 이제 신초를 억제하고 내년 꽃눈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그런 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비 관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할 때도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간단하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조언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정하는 것, 유인하는 거, 수평 유인을 해야 된다. 결과모지 이런 게 하향이 돼야 된다. 수세가 신초가 이렇게 직립이 되면은 이런 거는 도장지성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게, 이렇게 이 나무가 딱 보니까 수세가 엄청 세요. 그러면은 제 말에서 이런 하늘로 간 도장지 이런 건 없애라 했다고 해서 지금 막 이런 걸 다 없애버리면은, 지금 요 밑에 이제 옆에서 요래 나온 가지 이제 막 꽃눈이 멎으려고 하는데 직립된 가지를 팍 이걸 이래 없애버리면 일로 양분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성장을 해서 또 내년에 꽃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어려운 게, 나무를 판단해서 수세가 세면은 함부로 막 도장지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양분을 그거는 분출구로 남겨놓고 최상단도 빠져나가게끔 가만히 내뒀다가, 원래 원칙은 처서 이후에 처서가 보통 9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색을 잘 나게 해야 되고 햇빛을 잘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런 걸 막 없애도 이게 2차 꽃눈이 2차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같이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적과할 때 이런 걸 없애줘요. 이제 약이 잘 들어가게 뭐 모든 면을. 그런데 그걸 이 나무 수세를 판단을 해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정말 필요 없는 가지, 너무 늘어져 가지고 사과가 이렇게 좋은 게 달렸지만 너무 늘어져서 밑에 피해를 많이 준다 하면은 이런 걸 꺾어주고 이거를 갖다 이제 결과모지로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올해 이제 사과 수확하고 이거를 아까 긴 거 그거 하나 없앴잖아요. 이 밑에 또 약이 안 들어가든지 햇빛이 안 들어간다든지 바람이 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하는 게 이제 농사를 종합적으로 잘 해야지 농사를 잘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애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나무를 자꾸 보면서. 그러고 전정을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쯤 유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이 가지들을. 아, 이런 원리로, 아, 여기에 사과가 달렸구나.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디 달릴까? 이 가지에 내년에는 어디 달릴까? 아, 요런 게 꽃눈이 멎으면은 여기에 내년에 꽃눈이 오겠구나. 요런 가지에도 꽃눈이 이제 멎으면 오겠구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요런 데서 이제 내년에 꽃눈이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아, 겨울에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생육 중에도 관찰력 있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과대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밀식이나 다축이나 이런 분들은 이 과대지 관리를 아주 그게 엄청 중요해요. 저같이 이래 식재가 뭐 넓은 데는 과대지 무조건 내두라 했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과가 굵다고. 그런데 이게 뭐 다축이나 밀식재배나 이런 분들은 이걸 과도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5월 달에 적심을 하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자르면은 요 잎 사이 여기에 꽃눈이 올 확률이 높고 다시 15일 멈췄다가 이게 자라면서 또 끝에 꽃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적심을 다축 재배나 밀식 재배나 이런 분들은 이 신초 관리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5월 달까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월 막 이렇게 돼서 자르면은 그거는 꽃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밀식 재배는 무조건 과대지나 신초를 적심을 하라 했구나. 이런데 늦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나무 수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뭐 적심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10cm 안쪽에서 멎어서 꽃눈이 생기니까. 그런데 수세가 강한 나무는 30cm, 40cm 뭐 장마철에도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안목을 키우기 위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오늘 얘기한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잘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또 도움을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은 이제 이 사과밭에 제가 3, 4일 만에 오는 거라서 상황을 한번 보고 그렇게 영상을 온 길에 하나 찍었어요. 예, 오늘도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